안녕하세요. 코코의 돈 되는 기록 주인공 구영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 글을 읽고요. 어떻게 루푸스가 발병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정상 수치와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느냐, 비법이 뭐냐 라고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그에 대한 과정과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의가 뭐였냐면 언제 발병했고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얼굴에 이렇게 조그맣게 염증이 이렇게 생겼고 손등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어요. 아, 피부과에 가면 고쳐지겠구나 해서 피부과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는 약을 먹었더니 말끔하게 염증이 사라져요. 근데 두 번째 또 발현이 돼요. 이번에 좀 더 크게. 그래서 여러 군데에 발현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뭐 나더니 또 피부과에 갑니다. 무서우니까. 한번 가서 또 치료를 받으니까 또 없어져요. 아, 됐나 보다 했는데 이번 세 번째는 조금 심각해요. 뭐냐면 귀 뒤에 나오고 두피에 나오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위 등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보여진 부분에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렇게 등에 이렇게 크게 염증이 있어. 이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상하다. 한 3-4차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차병원이 운영하는 그 항노화 센터라고 있어요. 차움이라고. 거기 갔더니 면역 반응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액으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글루텐을 먹지 말래요. 쌀을 먹지 말고 키노아를 먹으래요. 그러면서 또 단백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일절 금지, 우유, 계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라는 거지? 아이 반찬, 내 반찬 따로 만들어야 되나? 평생을?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도 뭐 차도가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큰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4-5번의 피부과와 그 다음에 차병원에서 운영하는 차움 항노화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여러 개 거쳐가면서 거기서 주는 약을 먹게 돼요. 옥시크롤이니까 먹었는데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발긋발긋 나오는 거예요. 피부 염증이. 원인을 몰라요. 의사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저도 대처 방법이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 염증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심해지고 피로하고 그리고 뭐 탈모도 심해지고 너무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모 회사에 화장품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혈관을 돌아다니는 만성염증을 잡는 무슨 제품이 나온대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루푸스가 한참 진전이 돼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 출시될 때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바로 품절이 나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이걸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처음에는 수치가 잦아들지 않고, 그냥 수치가 유지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피로감이 좀 줄어들면서 손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제가 원래 결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페스트리처럼 갈라지는 손톱이었는데 신기한 게 손톱이 단단해지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건강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뭐라 그럴까 완벽하게 염증이 잦아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독 프로그램이 있대요. 제가 원래 혈관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서 몸의 전신을 해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왕 하게 된 거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전신 해독 프로그램을 해요. 웬일이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혈관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환자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상 수치를 잘 유지하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지? 라고 이제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발병 2011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상 수치라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수치야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약만 먹으면.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데 루푸스 환자분들 주변을 보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더라고요. 인스타 친구분들도 그렇고 또 주변 계시는 분들도 예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본인 분들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을. 나는 14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지? 아마 굴곡이 있었을 거예요. 약도 먹었고, 이상 반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13년 동안 약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신장도 안 좋아져, 간도 안 좋아져, 위도 안 좋아져, 주변이 막 이제 안 좋아지니까 약을 추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약 개수가 늘어나고 또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임신을 했더니 뭐 태아가 안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가만히 잘 있었는데 갑자기 막 암이 발현한다든가 이러면서 제 주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분들한테 설득을 해볼 걸 라는 후회도 들어요. 어쨌든 저는 13년간 정상 수치, 정상 생활, 일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병원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가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원인에 대한 그 치료나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어쨌든 모회사 제품을 만나서 굉장히 계속 그 정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는 이런 순간, 소중한 순간까지도 우리가 건강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병원에서 시킨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올 주변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찾아올 약에 대한 뭐 추가, 내 건강의 이상, 그리고 합병증의 발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아봐서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 챌린지처럼 6개월 동안 꾸준히 한번 두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원래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자신있게,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일이지만 한번 알아보고 챌린지에 동참하고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